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1월 16일 오후 4시 반입니다. 오늘 점심때 고등학교 동창들끼리 만나서 이런저런 잡담을 하다가 역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농담을 했습니다. 트럼프를 보니 문재인이 양반 같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대패한 선거 결과에 불복하고 정권 인수인계를 8일째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패했습니다. 지금 전국 득표에서 현재 한 550만 표 차이로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인단은 이미 확정됐는데 306대 232입니다. 참패입니다. 그런데도 부정선거로 자기가 낙선했다고, 바이든이 부정선거로 당선됐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이 우기기 대회에 나가면은 트럼프가 단연 세계 1등인 게 확실합니다. 이제는 그를 백악관에서 모셨던 참모들이 비판 대열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비서실장을 역임했던 존 켈리는 트럼프가 미쳤다고 했습니다. crazy라고 그랬어요. 존 볼턴 전 안보보좌관은 나라에 해를 끼치는 짓을 하고 있다. 그리고 들어오는 바이든 행정부에도 해를 끼친다. 그리하여 공화당에도 해를 끼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임자 브락 오바마는 모든 대통령은 임시직이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나와야 한다 라면서 미국의 민주주의를 지금 공격하고 있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합참의장 마크 밀리 대장은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군대죠. 군대는 헌법에 충성하지 왕이나 포갑자에게 충성을 맹세하지 않는다 라고 했고요. 토마스 프리드먼 뉴욕타임스 기자는 트럼프는 컬트 리더다. 컬트, 광신 집단입니다. 공화당은 정당이 아니다. 컬트 집단으로 전락했다. 그래서 교주인 트럼프를 저렇게 겁내고 있다라고 혹평을 했습니다. 또 다른 뉴욕타임스의 칼럼니스트 찰스 블로우는 트럼프를 절대 최악의 패배자라고 평했습니다. The absolute worst loser. 이 트럼프가 루즈란 말을 잘 씁니다. 심지어 전쟁 포로나 전사자까지도 루즈라고 한답니다. 자기는 군대 가지도 않고 월남전에 가야 될 나이에 병역 기피, 진단서를 조작해가지고 병역 기피했다는 의혹이 상당히 짙습니다. 그러면서 루즈라고 경멸을 하더니 본인이 진짜 루즈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블로우 칼럼니스트는 트럼프가 공화당을 죽였다. 그의 추종자들, 즉 빨간 모자 쓴 그의 추종자들은 무덤 위에서 지금을 춤을 추고 있다라고 비꼬았습니다. 그런데도 트럼프는 지금 선거와 관련된 온갖 거짓말을 트윗으로 퍼뜨리고 있습니다. 불복 시위를 선동하고 있습니다. 정권 인수인계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소송 전술로 나왔지만 대부분의 수십 건의 가처분 신청은 거의 모조리 기각되었습니다. 한편 코로나 확산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골프장에 열심히 나가고 있습니다. 임기가 66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국방장관 등 충성심이 부족한 고위직을 자릅니다. 자기에게 충성심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이 헌법 수호의식이 강한 사람들만 골라서 자르고 있습니다. 요새 음모론자들이 뭐 아는 체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트럼프를 괴롭히고 있는 딥스테이트가 있다고 그래요. 딥스테이트. 그러니까 배후의 국가가 있다 이 말인데, 딥스테이트가 있다면 어떤 사람들이냐. 그 사람들은 아까 마크 밀리 합참의장처럼 트럼프에게 충성하지 않고 트럼프보다는 헌법과 국가에 충성하는 사람을 음모론자들이 딥스테이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국가 엘리트들이에요. 군대, 언론, 여기에서 국익을 중심으로 이 사리를 따지는 사람을 딥스테이트라고 하고 있습니다. 핵
핵발사 단추를 누를 권한을 가진 트럼프가, 그리고 자유진영의 총수 역할을 해야 할 미국 대통령이 이런 추악한 모습을 보여도 공화당이 굴종하고 있는 것이 가장 충격적입니다. 그것은 트럼프에게 찍은 7천만 표가 있으니까 이거 잘못 건드렸다가는 다음 선거에서 내가 진다 하는 이런 공포감이죠. 이게 미국의 주류를 대표한다는 정당의 모습이니 정말 이 인터넷 세상에서, 사이버 세상에서 이 음모론이 판을 치니까 정당까지도 이렇게 컬트 수준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선동이 IT 기술과 결합되면은 이런 가공할 사태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어디 미국에서만 있는 일입니까? 요새 한국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코로나 재확산으로 매일 1000명 이상이 죽고 누적 사망자는 1차 세계대전 전사자의 2배를 돌파했는데도 바이든 측과 방역 협의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보기관이 대통령 당선자들에게 해오던 정보 브리핑도 막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안보 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서구에서 왕의 절대권을 최초로 제한한 것은 1215년의 잉글랜드에서 있었던 대헌장이죠. 존 왕과 반란 귀족들 사이에 맺은 약속입니다. 마그나 카르타라고 그러죠. 여기서는 자유민을 구속할 때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귀족들에게 세금을 매길 때는 왕이 멋대로 할 수 없고 귀족 회의를 열어야 한다. 그 귀족 회의가 나중에는 국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적법 절차는 구속영장 제도가 되는 것이죠. 이게 민주주의의 출발점인데 그 뒤에도 대헌장을 지키는 데까지는 수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한 473년이 지나가지고 1688년에 명예혁명을 통해서 비로소 앞으로는 정권 교체를 평화적으로 한다. 이렇게 합의가 된 겁니다. 그 명예혁명이 일어난 뒤로부터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까? 한 400 몇 년이 지났는데 이게 2020년에 난데없이 미국에서 평화적 정권 교체를 위협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한국에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70을 넘긴 어린 한국의 민주주의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민주주의예요.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이라는 도전을 잘 극복하면은 그래도 이승만, 박정희 등 위대한 한국 민주주의 건설자들에게 덜 미안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점심 때 만난 자리에서 트럼프를 보니 문재인이 양반 같다는 다소 위로를 하는 말이 농담이 나왔는데 농담 같지가 않았습니다. 트럼프가 리트윗한 글 가운데는 어느 교수가 민주당을 찍은 미국인들을 이렇게 폄하한 글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지하고 반미적이며 반기독교적이다. 이 정치인들이 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상대방을 비판하지만은 그 상대방을 찍은 사람이라든지 상대방을 지지한 사람을 비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원수가 되는 거죠. 이 트럼프는 정치 도의의 제일 가장 중요한 원칙 하나를 무너뜨렸습니다. 교양 없는 보수의 추한 모습입니다.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